조가제TV 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사별입니다. 2025년 11월 13일 오후 1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검찰의 반발을 친윤 검사들의 항명으로 몰아가면서 전부 파면시켜버리겠다 겁박하고 나섰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한동훈 전 대표가 근원적 의문을 던졌습니다. 아니, 명령한 적 없다면서요. 그런데 어떻게 항명이 성립됩니까? 명령한 적 없다, 지시한 적 없다라고 하던 민주당의 스텝이 갑자기 꼬여버리게 되죠. 갑자기 코미디가 되어버린 이 상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동훈 전 대표의 페이스북 글부터 보겠습니다. 제목이 명령한 적 없다면서 항명이라니 뭔 개소리입니까? 자, 보시면 민주당이 검찰이 항명했다면서 항명 프레임 밀던데 항명은 명령에 저항한 겁니다. 항명, 명령에 저항하다. 자, 그러면 명령이 있었어야죠. 그런데 명령한 적 없다면서요. 자, 민주당과 정성호가 대장동 항소 포기 명령한 게 아니라 의견 제시라고 하면서 항명 프레임 미는 게 개소리이고 코미디입니다. 정말 단어 하나하나 전혀 반박할 수 없는 이게 그야말로 팩폭이죠. 아니, 대통령실은 대장동 항소 포기에 관여한 적 없다라고 말했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얘기했을 뿐이다. 지시한 적 없다, 명령한 적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민주당은 아니, 검사들이 항명한다라고 이들을 다 파면하겠다, 해임시켜버리겠다 이렇게 겁박하는 것, 이 모양 자체가 굉장히 내 스텝이 꼬여버린 코미디가 된다라는 거죠. 자, 오늘 김병기 원내대표는 항명하는 공무원 필요 없다, 항명하는 검사들을 파면하거나 해임시키는 이런 법안을 발의하겠다, 본인이 직접 발의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어제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렇게 말했는데, 대장동 항소 자제에 대해서 지검장, 지청장이 집단 반발하는 것은 항명이다. 겁먹은 개가 요란하게 짖는 법이다. 자, 그러면서 검찰의 행태 명백한 국기문란 사건이다. 국정조사, 청문회, 특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불법, 위법이 드러난 검사들에 대해 사법 처리하겠다. 아주 목소리 높였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굉장히 강하게 얘기했는데, 항명 검사들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해임 또는 파면할 것이다.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검사들을 사법 처리하겠다. 아니, 앞뒤가 안 맞잖아요. 명령한 적 없다, 지시한 적 없다면서요. 그냥 신중하게 검토하라고 일상적인 얘기를 했을 뿐이다. 어제 국회에 나와서까지 이렇게 변명했는데 좀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갑자기 항명 검사로 몰아가면서 이렇게 반발하는 것. 자, 오늘 여러 언론들이 지금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 전부 사설을 쓰고 있습니다. 오늘 조선일보 사설 제목이 옳은 말 한 검사들에게 사법 처리, 겁먹은 계란이. 자, 중앙일보 사설도 비슷한데 검사 반발을 친윤 항명으로 몰아가는 민주당의 억지. 자, 그런데 조선일보 사설에 아주 코미디 같은 대목이 나옵니다. 한 대목만 보시면 지검장과 지청장들은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에게 항소 포기의 구체적인 경위와 법리적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 요구했다. 현행 검찰청법은 상급자의 사건 지휘가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되면 검사는 이의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하급 검사가 상급자에게 이의제기할 수 있다라고 법에 규정되어 있다라는 거죠. 검사의 명령 복종 의무를 폐지하고 검찰총장 등 상급자에 대한 검사의 이의제기 권한을 만든 것이 노무현 정권이다. 그런데 민주당은 스스로 폐지한 법조문을 되살려 복종을 요구하고 있다. 퇴행도 이런 퇴행이 없다. 퇴행일 뿐 아니라 코미디 그 자체죠. 자신들의 과거를 뒤집고 이제 검사들 반발하면 다 잘라버리겠어, 다 파면시켜버릴 거야, 이런 겁박하는 이런 입법 발의를 하고 있는데 정말 코미디입니다. 자, 그래서 명령한 적 없다면서 무슨 항명이냐, 뭔 개소리냐, 이런 한동훈 전 대표의 촌철살인이 지금의 상황을 아주 딱
핵심 정리하고 있는데 저희가 연일 한동훈 전 대표의 발언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가 터졌을 때 가장 먼저 반응했고 가장 이 사태를 본질적으로 잘 꿰뚫어 보고 있고 가장 핵심 정리를 잘 하시는 분이 바로 이 한동훈 전 대표이기 때문이죠. 자, 어제 SBS 편상욱의 뉴스 브리핑에 한동훈 전 대표 또 출연했는데 역시나 이 사태를 아주 핵심 요약 쉽게 설명했습니다. 이 영상 소개해드리는 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일단 본질이 뭐라고 보세요? 본질은 간단합니다. 대장동 일당 대 국민의 싸움이다.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고요. 네. 이재명 대통령의 사실상 공범들을 위한 항소 포기 외압이 성공했고 그래서 추징이 수천억의 추징 포기가 성공했고 그래서 결국 김만배 등 대장동 일당이 재벌이 된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 분노하고 계신 거죠. 사실 이런 면이 있었거든요. 이재명 대통령 많이 폭주하고 있는데 자기 재판 막아보려고 폭주하고 있는데 국민들께서는 그래도 정권 초기고 좀 지켜보자 이런 마음도 있으셨는데 그래도 지살자고 한 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이걸 김만배 등 대장동 일당을 부동산 재벌 만들어준다? 까지는 눈 뜨고 못 보겠다. 이런 마음으로 국민들께서 분노하고 계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죠. 저는 청와대, 네. 법무부, 검찰 다 경험했고 이런 식의 외압에 맞서다가 사표도 3번 내봤고 이런 외압에 맞서다가 4번 좌천에 2번 압수수색까지 당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합니다. 외압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네. 예를 들어서 너 이거 안 하면 죽일 거야. 이렇게는 아무도 안 해요. 대신 이거 안 해야 되는데 전달해요. 네. 그리고 안 하고 죽입니다. 그걸 서로 간에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 이거 정성호 장관 얘기는 나는 술 먹고 운전한 건 맞는데 음주운전 아니다. 이런 얘기랑 똑같습니다. 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그런 행동 안 했으면 네. 항소 제기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100%죠? 이미 전결까지 끝났고 그 앞에 11시 네. 50분에 대기하고 있었죠? 인과관계를 보십시오. 법무부에서 꺾인 겁니다. 꺾인 놈도 문제, 꺾은 놈은 더 문제. 그러니까 여기서 노만석이니 이진순이 이런 거 디테일하게 자기들끼리 범죄자들끼리 싸우게 놔둡시다. 자기 공범들끼리 서로 떠넘기는 거 양아치들 범죄에서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건 자기들끼리 두되 중요한 건 국민을 위해서 봉사해야 될 검찰이 네. 수천억 돈을 성남시로 귀속돼야 될 돈을 김만배 대장동 일당에게 안겨준 겁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뭐냐. 정말 네. 약오른 건 네. 이건 못 바꿔요. 정권이 바뀌건 뭐가 바뀌건 세상이 바뀌어도 이건 끝난 얘기입니다. 김만배 재벌됐고 김만배 프리미어 구단 인수할 정도의 재벌 된 거예요. 축하할 일입니다. 그런데 국민들은 열받는 거죠. 그리고 네. 그 문제는 이재명 대통령과 공범으로 기소된 공범 다들 민주당이 그러던데요. 제가 이재명 대통령과 공범 얘기했더니 저를 고소한다고. 고소하십시오. 전 무고로 맞대응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도 대장동 배임으로 기소돼 있어요. 네. 역시 같은 사실관계를 두고 있는 이 사안을 봐주기 위해서 직접 나선 거죠. 그래서 외압을 가해서 결국은 그 효과로 국민들이 정말로 분노하는 거는 그런데 이거 수천억을 갖다 안겨준 거예요. 이게 확정됐다는 겁니다. 정성호, 노만석, 네. 이진수, 박철우, 정진우 이 사람들 재산도 압류해야 합니다. 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행동으로 성남시가 몇천억을 가져올 수 있는 기회를 잃은 거예요. 완전히 영원하게. 이 정성호 법무장관 얘기는 성남시가 민사소송으로 되찾아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네가 해봐라. 전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 소송 형태를 보면 네. 형사 사건에서 그 규정된 내용을 벗어나질 못해요. 구조적으로. 네. 검찰 몇백 명이 들어서 찾아낸 얘기로도 이 정도인데 그거보다 더 넓혀서 한다고요? 네. 판결문에 그 얘기가 나옵니다. 판결문에 민사로는 안 되니까 추징해 준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오. 그러면 역시 그 얘기는 하다 지금 그만큼 그러니까 왜 저러는지는 알겠어요. 네. 할 말 없으니까 저기까지 가는 이야기인데 절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지금 이건 김만배 일당을 이재명 정권이 재벌 만들어준 겁니다.